자, 이제 우리가 보드를 가지고 바다로 나갈 건데요. 근데 바다에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지켜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낯선 바다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서핑이 됐던 이런 벨리보드를 처음 탄다든지 할 때 가급적이면 혼자서는 바다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물놀이를 막 하시다 보면은 가끔 뭐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긁히거나 다친다든지 하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재밌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변에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좀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점만으로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같이 물놀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니까, 꼭 혼자 다니시지는 마시고 이제 주변에 친한 친구분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 혼자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 혼자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해변보다는 주변에 이제 서핑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그런 곳에서 즐겨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바닷가에 가시면은 좀 주변 지형지물, 뭐 물속이 어떻다라든지 뭐 조류가 어떻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다는 걸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서핑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유형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게, 내가 놀고 있는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요. 수심이 깊어져서 발이 안 닿으니까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걸 극복하려고 수영을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을 하게 되고 뭐 좋지 않은 큰 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요즘에는 바닷가에 서핑샵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그런 서핑샵들에 가시면은 그 해변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핑샵 가셔가지고 뭐 여기 수심은 어떤지, 아니면은 여기 바다 지형이 어떤지, 뭐 모래로 돼 있는지 아니면 바위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조류가 세게 흐르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가볍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내가 가는 해변이 뭐 그런 서핑샵이 없다 이러면은 동네에 오래 살고 계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그쪽 바다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있으면은 캔커피 하나 사 드시면서, 할머니 여기 물 깊어요, 뭐 조류 세요, 이런 거 가볍게 물어보시고, 그러고 물놀이를 즐기시고 서핑 같은 것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서 이제 수영하고 이런 레저를 하는 거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게, 예전에는 해수욕이라는 거를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 시즌에만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해수욕객은 바다에 못 들어가게 법적으로 막아놨는데, 그래서 사실 서핑을 하고 이런 레저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제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해수욕객이 뭐 철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바다에 와서 수영을 해도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는 동안에도 수영객이 우리와 같이 이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객들도 부딪히지 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드들이 딱딱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게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서핑을 하시고 보드를 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보드를 타시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아니면 보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서핑보드는 리쉬라는 좀 안전장치 같은 게 있어서 내 몸이랑 보드가 그렇게 막 멀리 떨어지게 하진 않는데, 지금 사용하실 벨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얕은 데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 보드를 놓치게 됐다 그러면은 멀리 떠내려 가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보드를 놓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놓쳤다면은 빨리 쫓아가서 보드를 몸에 가깝게 붙이고
들고 계시는 게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핑을 벨리보드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점점 실력이 늘고 조금 더 큰 파도, 조금 더 큰 파도를 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파도를 탄다는 얘기는 점점 수심이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단순히 그런 큰 파도를 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깊은 곳으로 파도가 큰 쪽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 실력을 아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벨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깊은 데까지 안 들어가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적당히 뭐 허리에서 가슴 정도까지 오는 데 정도만 들어가셔서 즐기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현행 수상 레저에 관련된 좀 규칙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서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서핑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서핑을 하겠다, 단순히 내가 바다에 놀겠다 해서 언제든지 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종 주의보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보드, 벨리보드나 서핑보드를 타겠다라고 하시면은 기상청이라든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기상특보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 풍랑주의보, 풍랑경보, 뭐 태풍경보, 태풍주의보,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이런 특보가 항상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주의보와 경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보냐 경보를 떠나서 무조건 무슨 주의보가 붙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 내가 레저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해경에다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프린트물을 들고 관할 해경 파출소에 가서 이거를 서류를 제출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이트 접속하셔서 이제 바로 온라인상으로도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보가 떨어졌을 때는 항상 요거를 확인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레저 활동을 한다, 수상 레저 활동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신고를 하시고 활동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요. 그러면은 입항 신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레저 활동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전화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꼭 신고를 해 주셔야지 꼭 입항 신고까지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의보를 넘어서서 경보 수준의 뭔가 특보가 떠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입수 금지가 돼요. 그래서 경보라는 특보가 떨어졌을 때는 절대 물에 들어가시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특보랑 틀리게 태풍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태풍주의보랑 경보가 있는데 이거는 수준이 틀려요. 태풍이 일단 붙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물에 안 들어가시는 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좋습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B 지점을 통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튜브나 보통 구명조끼 이런 거를 입고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빨간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이안류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이안류에 잡혀서 떠내려가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되게 먼 바다로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 바다로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빨리 해안 쪽으로 다시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통 그대로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거슬러서 오시려고 이제 막 수영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이제 튜브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움직이면은 그냥도 잘 안 움직여져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도 불고 이 이안류가 세게 발생이 됐다 이러면은 정말 사람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억지로 빨간색 화살표 방향을 거슬러 오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 횡으로 옆으로 움직이시다 보면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 지금 녹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힘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때 그거를 몸으로 느끼면 그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수영을 하시고 하셔야지, 빨간색 화살표, 내가 밖으로 계속 빨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옆으로 움직여서 녹색 화살표를 따라서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이완율을 극복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내 체력을 아끼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다로 나왔는데요. 이제 바다로 나와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입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풀슈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서핑이나 이런 물에서 하는 레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웨슈트를 입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체온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게 어느 정도 몸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어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자외선 같은 거 되게 강한 한여름에도 피부를 많이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물놀이 하실 때 웨슈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입으시기를 권장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리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리발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선택사항인데, 이 벨리보드나 이런 종류의 보드를 타면서 좀 더 추진력을 얻고 많은 파도를 잡고 더 재밌게 타기 위해서는 이런 오리발을 사용하면 되시는데, 오리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영할 때 쓰시는 뭐 다이빙용 오리발이나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숏핀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바디보드라는 장르의 서핑이 있어요. 그 바디보드용으로 사용하는 핀을 사용하시면은, 오리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 오시면은 신난다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바다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은 파도가 어디로 치는지, 어디가 수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좀 지켜보시다가 내가 저기쯤에서 타면 되겠다, 이런 거를 정하신 다음에 그때 준비를 하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리발 타실 때는 방향이랑 이런 거 확인하시고, 보통 바닥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면 물에 들어가실 때 그냥 이렇게 앞으로 보고 가지 마시고 등지고 들어가세요. 이게 훨씬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등지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실 때 뒤쪽도 살피면서 이렇게 들어가주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깊어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내가 여기서 서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먼 바다를 한번 살펴보세요. 먼 바다를 살펴보고 여기 좋은 파도가 오는 시간이 있어. 자, 이걸 타야지 이러면 그때 몸을 이렇게 돌리시고 오는 파도가 거의 내 등 위에 왔을 때, 그때 서핑을 하면서 타시면 되는데, 이때 보드를 한 손은 보드 양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손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반동을 이용해서 점프하시면, 점프를 하시고는 다시 손을 앞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킥을 해서 어디까지 가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저희가 이제 벨리보드 타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사실 오늘 파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파도가 좀 더 컸으면은 더 재밌게 진짜 서핑 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차후에 제가 진짜로 타는 모습 한번 촬영해 가지고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벨리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수심 얕은 곳에서 저희가 타기 때문에 물 조금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 덜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리보드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서핑까지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